네,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변상욱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정말 격변의 세월인데요. 예, 그날부터 지금까지요. 예. 예. 아, 뉴스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이제 항상 뭐 뉴스를 작업을 하고 또 예. 계엄령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예. 놀라는 소식도 있지만 놀라는 그 소식 뒤에 뭐가 도대체 감춰져 있는 네. 거지. 또 기자들이 못 찾아낸 건 도대체 뭘까. 예. 항상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탄핵 소추가 일단 어떻게든 국회에서 의결이 됐으면 예. 탄핵 소추를 갖다 방해하려는 어떤 가짜 뉴스가 지금부터 나올 예. 텐데 또 어떤 프레임으로 몰고 가지 이제 이런 걸 직업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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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셨나요? 일단 프레임입니다. 예. 프레임을 이제 엉뚱한 프레임을 걸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보이죠. 예를 들면 양비론. 예. 야당도 너무했어. 야당도 너무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남용해서 군대를 동원했고 예. 의회를 파괴하고자 해서 의원들을 침탈한 건데 여도 잘못했지만 야도 잘못했어. 예. 이건 층위가 안 맞는 거거든요. 예.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인데 사람들은 뭐 입에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멋있어 보이나 보죠. 예. 야당도 잘한 건 없어. 그래야 어떤 본인이 객관적이라고 예. 판단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야당이 너무 독주한 거 아니에요. 예. 독주한 거는 거부권을 25번 한 대통령이고요. 예. 뭐 또 국무총리가 또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정말 하겠습니까? 기다려봐야 되겠다. 예, 정말 행정부의 이건 권력 독주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그 수밖에 국민적 없죠. 역풍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또 그렇습니다. 만약 거부권을 이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반국가 사범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누구는 안 돼라고 하는 엉뚱한 이제 희생양을 예.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떠넘기기. 예. 예를 들면 조국 이재명은 안 돼. 예. 내가 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뭐. 그거랑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완전 별개의 문제죠. 예. 국헌을 지금 위태롭게 한 예. 이 사건하고 조국 이재명은 되든 안 되든 그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예. 갖다 막 붙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번에 대통령이 무리수를 던지는 이 과정의 흐름을 보면 맨 처음에 샤넬백, 예. 그다음에 명태균 예. 이것들이 이제 게이트를 촉발시켰는데 샤넬백도 명태균도 야당하고 아무 관계도 없군요. 예. 그런데도 여기다 갖다 붙인다 말입니다. 예. 그다음 대통령의 그 두 번째 담화 예. 포고문을 맨 처음에 발표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포고문을 내면서 계엄을 한 이유를 설명할 때 예. 나온 얘기 보면 자기 살자고 광장에 모인 극우 세력들을 이제 투쟁의 현장으로 불러내는 자극하고 예. 있죠. 예. 그래서 선동하고. 예. 내가 이 논리를 제시할 테니까 이 논리를 가지고 싸움을 벌여줘. 예. 그 논리는 뭐냐? 선거가 엉망으로 치러져 갖고 부정선거여서 4.10 총선 때 우리가 그렇게 졌는데 예. 이 바로 잡으려고 선관위부터 뒤져야 되는데 선관위가 이걸 갖다가 열어주질 않고 뭐 등등등등 하면서 극우 세력들한테 어떤 투쟁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예. 이런 대통령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예. 그게 결국 현실적으로 보면 다시 국민들을 반으로 갈라서 치열하게 싸우게 하는 또 하나의 내란 선동입니다.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국회에 쳐들어간 거 말고도 이 해명이 실렸다고 하는 이 담화만 가지고도 역시 무책임한 예. 내란 촉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금방 끝났으니 별거 아니지 않냐. 이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거고요. 되는 거죠. 예. 예. 내란인지 끝냈으면 정말 내란인지 여부는 불충분해. 절대 내란은 아니야. 계엄을 잘못했을 뿐. 예. 계엄을 잘못한 게 내란이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런 문제들 있죠. 예. 지금 이 과정을 지켜보면 뭐 저도 그랬고요. 예. 도대체 그 윤석열이란 피의자의 그 생각은 도대체 그 무슨 생각일까 하는 정말 그 경악을 넘어서 예. 뭐 이해는커녕요. 예. 예. 근데 이제 경악스럽고 어떨 때는 공포스럽고 예.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래도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을 거야. 근데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예. 예를 들면 개인의 일탈이나 망상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은 몇 달일지 1년일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숨어서 음모를 꾸미고 준비한 그 세력들과 네. 그들이 움직인 어떤 그 하나의 어떤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네. 밝혀내야만 되는데 거기가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면 그걸 이제 흔히 말하는 논리학에서는 근본적 귀인의 오류라고 예. 하죠. 아무데나 그냥 원인을 갖다 붙여버리는.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은
계획을 어떻게 짰는지 모르지만 계획대로 안 된다고 전화통을 붙잡고 호통을 치고 그렇습니다. 닥달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고 제정신으로 한 거죠. 이거 틀림없이. 그래서 아무튼 다음에 역사적 불행을 막으려면 철저하게 밝히고 제정신을 갖고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음모를 어떻게 꾸몄나를 밝혀내야 되는 건지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는 온당하지는 못합니다. 피의자가 된 다음에도요. 이 윤 대통령 아주 정말 경악스러운 모습을 계속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심리 상태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경악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일까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첫째는 정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이나 유튜브에 의해서 형성된 자기만의 어떤 그 가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 빠져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 사이를 오고 가면서 갈피를 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나름대로 뭐 어떤 이념이나 어떤 이론에 빠져 있을 때도 있지만 대통령은 실행 가능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단 말입니다. 총칼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벌인 일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의 가상 세계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현실적으로 확장돼 버린 현실 세계로 확장돼 나온 이런 이제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심리적으로 따지면 뭐와 뭐의 사이처럼 보이냐면 유명한 로마의 네로 황제와 그다음에 히틀러의 중간쯤의 모습을 보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과대망상증도 좀 있었고 자기애가 너무 강한 인격장애. 자기가 최고고 나를 너무 사랑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히틀러 같은 경우는 확증 편향이 있었고 대중 선동에 능했고 이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씩 섞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2시간짜리 쿠데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엄 포고 때는 그랬거든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지키려고. 그런데 좀 이따가 또 야당한테 한번 본때를 보여주려고. 히틀러가 그랬거든요. 왜 정변을 일으켰냐고 하니까 쟤들이 일으킬 것 같아서 내가 미리 했다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여서 네로 황제와 히틀러의 중간 어디쯤.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진 신념에 매달리고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움직임이 현실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또 자기에게 의문을 어떤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노골적으로 적대시하면서 처분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의사들한테는. 처단이죠. 처분이 아니고. 사실 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용납을 못하는 게 MBC의 바이든 날리면에서도 뭐 드러납니다만은 대단히 어떤 단면을 드러내죠.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와 공격으로 대응하고 그다음에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방어 기제 같은 것들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할 때 이런 것들을 미리 어떻게 가려낼 수 있거나. 그런데 미리 가려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때도 그런 단초들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애써 무시했다는 게 문제지. 그래도 뭐 대통령 되면 잘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이런 게 그런 단초 왕 써놓고 나올 때 사람들은 그걸 별거 아니게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네 할머니가 지나가다 해줬다. 그 거짓말 자체가 대통령의 자격이 또 없는 그게 건데. 거짓말이 거의 분명해 보였는데요. 분명하게 해석되는데 그걸 사람들은 애써 미운 사람을 안 찍기 위해서 그걸 애써 그런 징후들, 그런 메시지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징후가 없어서가 아니고 징후를 무시하려는 마음이 우리 유권자들의 문제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을 뽑을 때 앞으로는 대통령의 어떤 인격의 형성 과정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대통령을 어떤 사람들이 둘러싸고 그 사람을 좌우하고 있다, 좌지우지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살펴봐야겠고 아무튼 유권자들도 이제는 공화국의 한 사람으로서 그만큼의 책임이 있습니다. 권리만 있는 게 아니고 신중해야겠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윤 대통령의 어떤 과거,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그 이전의 행적, 과거 이런 것도 면밀히 분석해 봤으면 어떤 식으로 검찰력을 행사했고 뭐 이런 부분도 해봤으면 그렇게 쉽사리 판단 안 해서 사후적인 생각이지만요. 그 어떤 한쪽에 대한 적대감이 한쪽에
비이상적인 측면을 용인하는 상황 이거는 굉장히 막아야 될 것 그러니까 같기도 하고요. 검사로서 속 시원하게 어떤 사건을 해결했어와 예. 그 사람이 쭉 보여준 여정과 궤적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는 거는 좀 뭔가 다른 그렇습니다. 문제인데 예. 그거만 잘했으면 뭐 괜찮겠지 이런 네. 식으로 너무 쉽게 속단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가짜 뉴스들 예. 이 상황에서 가짜 뉴스도 예. 제일 먼저 등장한 가짜 뉴스는 이제 윤 대통령이 조금 이제 이 계엄 문제 때문에 위태로워지기 시작하니까 트럼프가 예. 일론 머스크를 특사로 보내가지고 예. 윤 대통령을 만났다. 예. 그리고 둘이 악수하는 사진 예. 딱 나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전에 미국 갔을 때 만나가지고 악수한 사진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급히 온 것처럼 대통령이 이만큼 대단한 완전 가짜 뉴스. 완전 예. 가짜 뉴스입니다. 예. 두 번째. 유튜브에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예. 부산 아파트 단지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전단지 예. 오죽하면 나 같아도 계엄하겠다. 예. 이거는 이제 계엄을 두둔하는 거죠. 예. 예. 관료들 탄핵하고 주요 예산을 삭감하는데 주요 예산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예. 예. 몇 개의 어떤 그렇습니다. 판공비 차원의 몇 가지만 삭감이 됐지 거의 삭감된 게 없습니다. 예. 재대책비가 다 날라갔다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막 나돌고 예. 있고요. 보면은 극우 유튜버에서는 아직도 윤 대통령을 승부사, 멋진 승부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탄핵은 이재명이 한 것이다. 지금 야당 200명 중에 절반은 간첩이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유튜브에서 막 흘러나오는데 이런 거에 빠져 사는 대통령이라면 참 답답하죠. 그다음에 지난 총선이 이제 부정선거였다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가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그 뿌리 깊게 예. 갖고 있는 왜곡된 정서고요. 예. 대통령이 지난 4.10 총선을 부정선거로 밀어붙입니다라고 하니까 뭐가 등장했냐면 야당 의원들의 이름이 쫙 뜨면서 예. 그 사람들의 지역구가 또 쫙 뜨고 그다음에 조작된 선관위의 공식 발표 득표수 예. 그다음에 진정한 실제 득표수 이렇게 갖고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쫙 뜹니다. 예. 실제로 얼마를 득표했는지를 갖다 누가 조사를 해야 완벽한 어떻게 가짜 조사, 가짜 예. 뉴스군요. 예. 완전히 가짜고 그다음에 유명한 칼럼니스트나 언론인들의 이름을 도용한 칼럼. 예. 예. 칼럼이라고 하면서 막 등장하는데 그런 것도 예, 있었나요? 그 사람이 여지껏 썼던 것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예. 그런 칼럼들이 막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예. 어디에 실린 칼럼인지 출처를 분명히 보셔야지 그냥 카톡으로 받아서 읽고 그대로 카톡으로 퍼졌군요. 예, 이게. 예. 그대로 믿어버리면 큰일 나죠. 완전히 그 이름을 도용한 가짜 완전 사설. 도용입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 그건 못 받아서 그게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언론의 역할 지금 이런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참 예. 이게 객관성, 공정성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하지만 예.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가 위기라거나 국헌이 위기를 맞았다고 하면 언론은 시대를 향해서 이건 절대 안 됩니다라고 예. 외쳐야 됩니다. 예. 근데도 양비론이 나오고 양시론이 나오고 여야 그동안 협치를 안 해서 그래. 예. 예. 야당이 좀 심했어. 이런 식의 양비론이 나온다는 건 기계적 균형이 나온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시민들은 출동한 군을 막아서고 장갑차를 예. 막아서고 있는데 언론이 뒤에서 기계적인 균형을 맞춘다고 양비론을 펴고 예. 있으면 이건 답답한 거죠. 권력이 어떤 망상에 의해서 뻔뻔스러움을 보인다면 예. 언론은 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침착합니다. 예.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일부 언론 중에서는요. 예. 계엄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래 계엄은 잘못했어. 그러나 야당도 너무했어라는 얘기를 만드는데 예. 그 야당도 너무했어를 아주 기정사실로 하는데 사실 그게 기정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거든요. 예, 보면 야당이 과연 너무했던 부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해보.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특검법 이런 막무가내 어떤 수사 거부 예. 뭐 이런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탄핵 예.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탄핵 뭐 이런 부분을 너무했어라는 어떤 규정을 해놓고 예. 이 너무했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인 부분도 있어 이렇게 그렇죠. 몰고 나가는 것도 참 어떤 흔한 왜곡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간단히 생각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우리 당 좀 응원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가지고 같은 거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고 엄중한 상황인지를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언론은
되게 우리가 하나의 어떤 프레임 속에 갇혀서 잘 못 빠져나오는데 어릴 때부터의 교육 탓일까요? 예. 질서와 치안 유지라고 하는 프레임에 꼼짝을 못합니다. 예. 질서를 지켜야 돼. 예. 그러면 어지러워져. 예.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혼란스러워져. 이러면 맞아.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혼란을 일으켰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예. 더 큰 조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론은 이럴 때는 사실은 뭐 흔히 하는 말로 위험한 시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비판할 거 비판하고 행동할 거 행동하는 정말 질서 안정을 주장하는 측에서 보면 위험한 시민을 언론은 만들어내고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격려해 나가야 되는데 예. 이제 그만합시다부터 시작해서 뭐 너무 길거리로 나오면은 뭐 사회 질서가 외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볼지 이런 거 예. 흔한 카드들을 내놓는단 말이지.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권력보다는 시대와 세대에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예.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 그 젊은이들이 광장으로 나온 거 보십시오. 거리로 나오고 예.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다음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기사를 써야 되나 그걸 예. 고민해야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